안녕하세요. 배당톤입니다. 오늘은 왜 자산 배분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백테스트 결과를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실제로 말한 문장들도 있습니다. 아, 그때 내가 테슬라 팔지만 않았어도. 아, 그때 내가 삼성전자 샀으면 대박이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이요. 이런 얘기들의 공통점은 그때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얘기이면서 마켓 타이밍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테슬라를 몇 년 전에 200달러 정도에 사서 320달러에 팔고 60% 수익 냈다고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미래는 어차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타이밍에 대한 부분은 동전 던지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살짝 언급한 내용이지만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의 MDD는 월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마 어떤 포트폴리오를 집어넣든지 생각보다 최대 낙폭이 크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만약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에 올해 투자를 시작했다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2% 찍은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의 MDD를 보면 마이너스 19.4%로 나오는데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의 MDD는 월말 기준입니다. 월 중에 한 번 이렇게 크게 내리찍고 반등한 경우에 이번 코로나 때 그랬죠. 생각보다 MDD가 작게 측정이 됩니다. 1월 1일에 SPI에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수익률은 1.5%가 됩니다. 그나마 하락 후에 회복을 해서 그런데요. 아까 잠깐 얘기한 대로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32%입니다. 개별 종목이 아닌 ETF인데도 그렇죠. 개별 종목으로 가면 이 부분은 더 커집니다. 반토막, 3분의 1 토막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 시가총액 1위를 하던 엑슨모빌의 경우도 올해 MDD를 보면 월 단위 기준으로 MDD는 마이너스 44.8%이고 일 단위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55%나 됩니다. 정말 운이 나빴다면 엑슨모빌의 경우도 마이너스 55%를 기록을 했겠죠. 한창 잘 나가고 있는 나스닥 100 지수를 따라가는 QQQ를 보면 수익률 좋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나스닥을 이길 만한 자산은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 앞으로 10년간도 그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QQQ를 샀다고 해도 MDD는 거의 마이너스 30%에 육박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몇 달 만에 이렇게 금방 회복해서 다행이지만 만약 그 기간이 10년이 걸린다면 어떨까요? 네,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최근에 급등한 거는 사실이지만 실제 1990년대 말 이 고점을 회복하는데 거의 한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앞으로 15년간 지금 가격을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그 자산에 투자할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래를 알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제가 자산 배분해둔 포트폴리오를 연초에 세팅했다면 실제 결과는 화면과 같습니다. 수익률은 16% 정도로 QQQ를 산 것보다는 못하네요. QQQ의 수익률은 올해 현재 23%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상관관계가 적은 자산들을 섞은 결과 MDD는 마이너스 19%로 마이너스 30% 정도인 QQQ보다는 좀 더 방어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위험을 감수하고 더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올인하는 것이 성격상 맞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으나 제가 S51 우선주로 8년간 소위 물타기를 해본 결과 오히려 진짜 저점에서는 수량을 늘리는데 심리적 압박이 있고 그동안의 멘탈의 피폐해짐은 생각보다 작지 않았습니다.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MDD를 꼭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차피 사람이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과연 이 수치를 진정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16%의 수익이 어디서 났나 보면 의외로 주식이 아닌 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많이 오르고 있는 금도 28%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금값이 올라간다, 우와 사자 이게 아니고 미리 비율만큼 배분해둔 금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이 난 것입니다. 언제 오를지 알 수 없으니까요. 만약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제로 쿠폰 장기채랑
그다음에 금, 이 두 가지에 몰빵을 했겠지만 미래는 알 수 없으니 결국 분산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올해 1월 1일부터 자산 배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익은 이보다는 작습니다. 5월 11일에 2만 달러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투자금을 늘려왔는데요. 전체 평가 금액을 투입 금액으로 나눈 수치로 보는 수익률은 6%가 약간 안 됩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하던 대로 하면 연 8% 복리 수익 수준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매년 따박따박 8%가 아니라 30% 이익일 때도 있고 손실이 20%일 때도 있어서 평균적으로 8% 정도다라는 것은 고려해야 합니다. 1년 해보고 나서 에이 8% 안 나오네 라고 해서 이 투자를 멈춘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이 자산 배분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운 좋게도 올해 2020년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약입니다. 아무도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적절히 자산을 분배하자라는 얘기를 길게 했고요. 투자에 시간을 많이 쓸 수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를 할 때 쓰는 계산은 사칙 연산만 하면 할 수 있는 투자고요. 언젠가는 현재의 근로소득이 사라질 것이기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의 투자에서 돈을 잃지 않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